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미스코입니다. 오늘도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옷도리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더워요. 오늘 습도가 너무 장난 아니어서 사무실 들어오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잠깐 음료 사러 밖에 다녀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지금 피부가 찐득찐득하니 장난 아니어서 한번 싹 세안을 했고 지금 토너를 발랐어요. 토너 아니고 요거 코스알엑스 스킨 부스터 세럼을 발랐는데 지금 피부 보기에는 막 붉어 보이진 않지만 지금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려고요. 요거는 VT에서 나오는 스킨팩이에요.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스킨팩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다이소에는 그 마미케어? 그 바다포도 팩? 그게 좀 유명한 것 같고 VT에 이렇게 100매짜리를 팔아요. 이 중에서 정말 시원한 걸로 파란색 버전, 크라이오 버전이 있는데 그게 정말 시원하기로는 쿨링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저는 그걸 붙이면 눈이 너무 시려워요. 제가 쿨링 같은 거에 되게 강력한 타입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라이오는 제가 잘 못 붙이겠고 다른 버전이 시카 버전, 초록색 이걸 붙일게요. 이것도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크라이오를 계속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다가 못 썼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봤는데 얘는 괜찮아요. 딱 시원한데 그 정도로 초강력은 아니지만 적당히 쿨링감 있게 팩을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 한 면적을 싹 다 붙일 수 있는 얇은 스킨팩이에요. 시트 마스크는 아니지만 스킨팩인데 작은 스킨팩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스킨팩. 그래서 이렇게 팩을 해주기에 참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스킨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스킨팩 하는 거 잘 못 보셨을 텐데 여름에 좀 쿨링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그리고 드라이어로 머리 말릴 때 이럴 때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여름에 진짜 그 머리 말리는 걸 너무 귀찮아 해가지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냥 자연바람에 말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스킨팩을 붙이고 드라이어를 하고 그런 과정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머리 말리기 귀찮아서 머리를 안 감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스킨팩에 푹 빠진 이유가 요즘에는 머리 말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 스탠딩 드라이어를 샀는데 정말 삶의 질 대상승. 그냥 세워두고 그 앞에 앉아있으면 얘가 알아서 머리를 말려주는 그걸 샀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안 알아보고 사가지고 회전 안 되는 걸 샀는데도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계속 핸드폰 보면서 그냥 머리만 이렇게 군데군데 돌려주고 살짝 이렇게만 잡아주고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서 요즘에 머리 잘 감는 깔끔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에 이렇게 스킨팩을 하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스킨팩에 빠졌다. 괜찮은 걸 사모으고 있는데 요거 자극도 많이 없고 시원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대신에 밀착력이 좋진 않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자꾸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밀착력은 그 스킨푸드가 진짜 좋아. 새로 나온 그 당근 PDRN 얇은 거 있죠. 그리고 여름에 확실히 이렇게 스킨팩 해주면 시원해. 피부가 시원해지니까 확실히 메이크업 할 때도 더 좋아요. 이게 피부가 너무 뜨거우면 모공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도 안 예쁘게 먹고 좀 그래요. 그래 맞아. 또 보여줄 거 있었잖아. 아니 요거 마카에서 UV 실드 립밤이랑 세럼이 나왔는데 아니 둘 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세럼은 좀 향이 세서 립밤 타입이 더 좋았는데 립밤도 충분히 좋아요. 세럼도 너무 좋아. 얘도 향이 있기는 한데 이거 아는 향인데 아무튼 달달한 향이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향은 아니에요. 살짝 바르면 은은하게 혈색이 올라오는 립밤인데 엄청 촉촉해요. 입술 잘 마르는 분들은 들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매트한 립 바르고 위에 투명한 글로스 같은 거 많이 얹는 분들은 이것보다 세럼을 더 추천드릴게요. 세럼이 참 그 투명 글로스인데 끈적이는 느낌 없이 덧바르기 참 괜찮더라고요. 제가 아직 크림을 안 발라서 이거 헤브블루 센텔라 크림 바를게요. 요즘에 이 크림을 진짜 잘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제형이거든요? 근데 절대 찐덕거리지 않고 되게 쫀쫀 매끈하게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또 막 너무 무거운 느낌도 아니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딱 여름에 발라도 적당히 피부에 유수분 딱 잡아주는 느낌으로 바르기 좋아서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LA를 다녀왔잖아요. LA에서 재밌는 메이크업 제품들을 정말 많이 구매를 해왔는데 이거를 저도 쓰는 중이어서 하울을 하거든 조금 더 이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파악한 상태에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한 번에 하울을 지금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좀 쓰면서 잘 맞는 애들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마음에 들었던 애들 같이 쓰면서 좀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로 메이크업 해달라는 요청 너무 많아서 이걸로 메이크업 할게요. 그리고 신상들도 좀 쓸 예정이에요. 일단 이거는 제 구독자분께서 정말 추천을 해주셔서 구매를 해본 건데 코사스에서 나온 컬러 코렉터예요. 이거는 엑스트라 브라이트 연 핑크 컬러감인데 얘가 제형이 엄청 쫀쫀하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앞볼을 조금 밝히고 나서 베이스를 발라볼게요. 그래, 그리고 요거 몰피에서 M132번 컨실러 브러쉬. 이게 필리밀리 파릴리랑 비슷한데 조금 더 도움 형태로 살짝 더 크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냥 넓게 빠르게 펴바르기에 좋아 보여서 샀는데 엄청 부드럽고 괜찮더라고요. 이걸로 펴바를게요. 생각보다 핑크빛이다. 아, 이거 그린 컬러를 사올걸. 이마에 그린 컬러를 바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린 컬러가 있었나? 오, 꽤나 핑크예요. 그쵸? 아, 근데 제형이 너무 좋다. 제형이 되게 좋아버려. 그리고 나타샤 디노나 파운데이션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요즘에 수지 파운데이션? 이런 걸로 좀 바이럴이 돼서 이번에 미국에 가면 꼭 사와야지 했는데 사왔어요. 그리고 컬러도 너무 잘 맞는 걸 잘 골랐어요. 이거 사면서 같은 컬러의 컨실러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발라볼게요. 얘 컨실러도 너무 좋더라. 이 발랐을 때 그냥 물 같거나 그냥 퍼석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쫀쫀해요. 이걸로 이마를 살짝 얇게 가려볼게요. 어우, 잘 가려져? 어머. 지금 이마 붉은기 싹 가린 거 보이시죠? 트러블 난 데가 있어서 콕 찍고 이걸로 커버하기. 역시 좋다. 코 밑에도 살짝 발라볼게요. 아, 얘네 컨실러 좀 더 사올 걸 그랬어요. 그리고 코사스도 제형이 너무 좋아서 이것도 컨실러 컬러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샀나? 샀던 것 같아. 다음번에 저거 컨실러도 써봐야겠다. 아니, 컨실러들 제형이 너무 좋아요. 쫀쫀한데 절대 두껍게 커버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엄청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거. 저는 미국의 서양의 메이크업을 생각해보면 되게 피부 띡하게 하는 메이크업들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클린한 느낌으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면서 예전보다 제형들이 진짜 많이 가벼워졌고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이런 베이스 제품들은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랑도 정말 잘 맞아서 해외 제품들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이 나타샤 디노나 하이글램 파운데이션. 이걸 제가 요 며칠 쓰고 있었는데 요즘에 하우스 댄스를 배우고 있거든요. 진짜 베이직 반이어서 뭐 그렇게 많이 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시간 10분 수업을 하고 거의 400칼로리가 탈 정도로 계속 뛰어야 되는 그런 춤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테스트 한다고 이걸 바르고 나갔는데 진짜 멀쩡하더라고요. 물론 이 위에 원 사이즈 픽서도 뿌려서 이거 단독의 지속력도 좀 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정말 좋다. 저는 N2 컬러를 구매했고 이게 컬러가 진짜 잘 맞아요. 제 피부색이 조금 채도가 적거든요. 그래서 너무 옐베, 너무 핑베보다는 오히려 조금 채도가 낮은 컬러감들이 솔직히 잘 맞아요. 근데 얘가 딱 그런 색이에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색이 다르죠? 그리고 제형 자체가 되게 묽어서 스패츌러로 펴바르면 너무 좋은 타입인데 마침 또 필리밀리에서 스패츌러 용기가 원래 기존에는 솜 타입이었잖아요. 이렇게 진짜 스패츌러 날이 들어가 있는 버전으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용기에 지금 이 파운데이션을 덜어둔 상태고 이 용기에 달려있는 이 스패츌러 어플리케이터로 발라볼게요. 아니, 스패츌러 모양도 나쁘지 않아.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를 얇게 싹 밀면 진짜 얇게 발리죠? 오! 달려있는 스패츌러도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 스패츌러가 살짝 헐거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바르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엄청 얇게 잘 펴발렸어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느낌 보시면 진짜 얇게 이렇게 발립니다. 너무 예쁘죠? 한 번 더 바르니까 커버력이 엄청 좋아졌어. 너무 괜찮죠? 남은 양 알뜰하게 이렇게 발라서 코는 대충 묻히고 아까 이 브러쉬로 쓱쓱쓱 펴바를게요. 좋다. 광이 꽤 많이 나는데? 근데 막 번들번들 광은 또 아니에요. 파우더로 잡으면 딱 밀착력 있게 잡힐 만한 그런 광. 아니, 이 파운데이션이 진짜 유명해서 어떤 느낌인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피부가 진짜 예뻐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피부 위에 두껍게 광택이 쌓여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랩핑된 것처럼 엄청 얇게 밀착되어 있어요. 이 위에 파운데이션은 이거 쓸 거예요. 이것도 코사스 제품이에요. 코사스라 부르는 거 맞아? 아무튼 클라우드 셋 파우더고요. 에어리라는 컬러입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 가서 화장품을 봤을 때 한국이랑 정말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베이크드 제품이 정말 많아요. 파우더든 블러셔든 쉐딩이든 베이크드 타입이 정말 많고 베이크드의 이 질이 진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죄다 이태리산이더라고요. 이탈리아가 베이크들이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제형이 너무 남달라 했던 블러셔와 파우더들은 싹 다 이탈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제형이 남달랐던 하이라이터도 이탈리아산. 레어뷰티 하이라이터도 이탈리아산이거든요. 이탈리아가 진짜 뭔가 그런 걸 잘하나 봐요. 이런 돔 형태의 이런 모양들. 이것을 한번 필리밀리 829 브러쉬에 묻혀서 한번 발라볼게요. 얘가 그냥 후드란 걸로 바르면 엄청 얇게 발려서 그 모공 싹 가려지는 느낌이 좀 덜하더라고요. 근데 829로 바르니까 아주 깔끔하게 발렸어요. 이게 지금 공법상 완전 베이크드인지 좀 발전된 압축 프레스드 타입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엔 베이크드 같기는 해요. 요즘에 프레스드도 엄청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가벼워요. 이 텁텁한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이 파데가 그 연예인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써준다고 했는데 그럴만 하네요. 얘가 좀 피부 건조한 사람한테 발라도 안쪽에서는 속광이 있는데 딱 유분 잡을 때만 잡아주면 고정이 싹 되는 느낌의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분들 메이크업 할 때 진짜 그 피부 예뻐 보이는 느낌으로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딱 이 부분들만 싹 해줄게요. 괜찮지 않아요? 여기까지 해외 제품 잠깐 보여드렸고요. 재밌었죠? 이제 쉐딩 해줄게요. 쉐딩 제품은 해외에는 확실히 브론저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브론저와 그렇게 친해진 타입은 아니어서 브론저를 그렇게 막 구매해오진 않았고요. 대신에 좀 국금 느낌의 블러셔들을 엄청 많이 샀어요. 제가 유럽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포라에서 살 게 그렇게 많을까 했는데 미국 세포라는 또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주력인 좀 핫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화장품 시장 조사한다면서 정말 많이 샀는데 그 산 게 다 하나하나 다 너무 괜찮아요. 잘못 산 게 없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리뷰하면서 솔직히 질릴 때도 있죠. 그랬는데 미국 세포라를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도파민이 팍 올라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제품 한국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너무 많았어. 그리고 미국은 아무래도 좀 인종도 다양해서 피부톤도 다양하고 그래서 당연히 피부색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명도 차이도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컬러도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런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컬러 고를 때는 좀 많이 어렵긴 했어요. 어쩔 수 없어. 국내는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톤에 맞춰서 좀 아무리 많아도 막 5개, 6개, 진짜 많으면 10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는 진짜 매대 한쪽이 싹 다 파운데이션, 싹 다 컨실러일 정도로 컬러가 많으니까 고를 때 조금 어렵더라고요. 대신에 그만큼 톤의 다양성이 있어서 제 피부톤의 컬러도 올리브톤, 옐로우톤, 핑크톤, 뉴트럴톤 다양하게 나오니까 진짜 세세하게 고르기에는 더 좋았어요. 쉐딩은 뭐 그냥 쓱싹쓱싹 하면 되죠. 섀도우하기 전에 빠르게 아이브로우 그릴게요. 요거 에뛰드 컨투르 슬라이드 브로우고요. 그레이 브라운 컬러. 눈썹은 그냥 빠르게 그려줄게요. 여러분 혹시 여름 휴가를 가시나요? 이게 날이 너무 더워지니까 이제는 여름 휴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집에서 에어컨 틀고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요즘에 다른 나라를 가도 다 덥잖아요. 밖에 너무 더워. 저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습한 걸 원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 장마 시작도 안 했다면서요. 정말 큰일 났다. 제가 픽서에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습하니까 이 픽서를 슬슬 좀 찾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픽서를 좀 이것저것 쓰고 있는데 이번에 해외에서 사온 제품도 있고 해서 한번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픽서 패팅이라는 방법을 봤는데 트위터에서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직 해보진 못했음. 이 팁톤 위시터치 아이 팔레트 2호 머큐리 그레이 바이 뮤 이 컬러로 메이크업 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이거 너무 힙하고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팔레트를 쓰실 때는 블러셔랑 섀도우를 한 번에 같이 가시면 좋아요. 제가 원래 다른 블러셔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이 팔레트 쓰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팔레트 위주로 가볼게요. 잠시 브러쉬 좀 털게요. 여기는 이 컬러 있죠? 이 컬러가 마치 누드팝처럼 살짝 그 펄감이 들어간 그런 제형이란 말이죠? 얘가 블러셔로 같이 쓰라고 나온 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블러셔로 먼저 깔아요. 누디하게.
저는 피부톤이 조금 23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리는데 저보다 피부톤이 밝다. 이것보다 더 굽굽한 느낌 날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더 구워졌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딱 이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만 올라간다. 그리고 제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파우더리한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뭔가 스며들듯이 살짝 투명하게 올라가져요. 그리고 얘가 제형이 좀 단단해서 살짝 뭉침이 있습니다. 근데 픽업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쓰고 있어요. 표면에 뭉침이 조금 생기거든 그냥 무시하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뭉치고 안 묻어 나오면 문제인데 묻어 나오긴 또 잘 묻어 나와요. 이거 진짜 팍팍 발라도 저한테는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그냥 팍팍 발라버릴게요. 아 이거 진짜 안 지나가고 싶거든요. 메이크업 다 똑같게 느끼실까 봐 안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얼굴이 짧아 보여. 그리고 이 컬러감이 또 이렇게 지나가주기에 너무 최적이다. 콧등 한번 지나가줍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코끝에도 살짝 이렇게 통일감 있게 해주시고 살짝 이렇게 콧대에도 지나가요. 보이세요? 세핑? 수아도르 오키 브러쉬 눈 1인데 제가 이 수아도르의 오키 라인의 이 세밀한 아이 브러쉬들을 지금 몇 년째 하나로 계속 쓰고 있어서 아 이쯤 되면은 새로 사줄 법하다 싶어가지고 새로 샀어요. 사면서 그냥 베이스 브러쉬도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라인은 이런 베이스 브러쉬보다는 저런 세밀한 게 훨씬 더 좋아요. 얘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베이스 브러쉬의 느낌보다는 더 미끄덩하다 할까? 방금 블러셔로 바른 컬러를 눈두덩 베이스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 팔레트 보시면 다른 컬러 뭐 베이스로 쓸 게 없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이걸로 베이스를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베이스, 블러셔랑 이어진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럼 예쁘죠? 벌써 그윽하죠? 얘 베이스로 발라도 나쁘지 않아요. 예뻐버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 컬러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획기가 확확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방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탁기가 진짜 안 받는다 하면은 양 조절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기세로 누를 거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팍팍 바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 조절하세요. 대신에 바르실 때 꼭 이렇게 속눈썹 가까이에서 톡톡톡 눌러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퍼뜨려 주셔야지 이 잿빛이 너무 과하지 않게 예쁘게 음영감 있게 들어가져요. 이런 느낌으로. 시작부터 너무 위로 끌어올리지 마시고 안쪽부터 시작해서 살살살살 위로 블렌딩하면서 눈 뜨면서 간을 봐가면서 잿빛을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잿빛이 여기까지 다 올라오면 너무 탁해 보일 것 같아 라는 삘이 오잖아요. 저도 이 잿빛을 여기까지 다 올리면 안 되거든요. 딱 눈 떴을 때 살짝 은은하게 보이는 정도로만 잿빛을 올려줘야 돼요. 내가 이상하게 너무 답답해 보이고 갑자기 텁텁해 보인다. 이 잿빛을 너무 많이 올렸을 수 있어. 저는 탁한 거 좀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때 조금만 발라주셔야 돼요. 오키 눈 5번입니다. 이게 이런 모양이에요. 진짜 얇은 사선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각존이나 라인 블렌딩, 애교살 그림자 이런 거 바를 때 이 모양을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제가 쓰던 거는 너무 오래 써서 진짜 몇 년 썼거든요. 살짝 애들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밀함이 덜한데 새 거를 사니까 싹 모여있잖아요. 세밀함이 다르네. 방금 발랐던 이 회색 컬러 있죠? 이거 살짝 묻혀서 애교살 그림자 그릴 거예요. 이야, 새 거의 맛 너무 좋다. 진작 새로 살걸. 엄청 얇게 그림자 잘 그려지는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회색 컬러로 같이 톤온톤으로 애교살 그림자 그려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이 그레이 컬러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 그레이 컬러는 이 중에서 제일 잿빛이에요. 보이시죠? 진짜 잿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탁한 거 진짜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걸 함부로 얹으시면 안 돼요. 이걸 얹고 싶다. 그러면 진짜 이 안쪽에 살짝 눈 떴을 때 너무 보이지 않을 정도. 이 정도만 그냥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얹어줘요. 이거는 너무 많이 얹으면 내가 이런 잿빛 쇠맛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컬러는 약간 상급자용이에요. 너무 최대한 눈 떴을 때 보이지 않는 정도로만 얇게 깔아줘야 돼요. 이 정도. 쇠맛 느낌만 냈다. 이런 느낌. 눈두덩이에 발라야 할 컬러는 요거 제일 작은 거 있죠? 이 글리터 친구. 이 컬러. 얘가 진짜 맑은 그레이 글리터거든요. 얘를 눈두덩이에 살짝 얹어주면 잿빛을 진짜 뭔가 영롱하게 넣을 수 있어요. 보이세요? 이게 아주 너무 예뻐요. 팔레트에 머큐리 그레이라고 컬러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머큐리한 그런 우주 느낌? 그게 이 글리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얹어주면 쇠맛 간 볼 수 있겠다. 방금 애교살 그림자 그렸던 이 컬러로 삼각존도 좀 채워줄게요. 지금 삼각존을 하나도 안 채웠잖아요. 조금 내려서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도 살짝 그림자 넣어줄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잘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눈두덩이 잿빛 이 정도면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메이크업 제목은 순한 쇠맛 해야겠다. 이렇게 삼각존 음영 싹 넣어줬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에 있는 이 컬러를 같이 좀 섞어줄게요. 마지막 컬러가 쉬머 펄인데 꽤나 발색이 진해요. 그래서 그냥 삼각존 단독으로만 그려버리면 너무 진하게 라인 그린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섞어서 써줄 거예요. 반대쪽도. 오키 눈 3번. 이것도 새로 샀어요. 여기는 이 하이라이터 컬러 쓸게요. 애교살은 저기는 하이라이터 컬러로 발라줄게요. 또 너무 뽀용뽀용하면 또 안 어울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살짝만 볼륨감 주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도 살짝 쿵 이 컬러로 넣어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앞쪽에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발라줬어요. 아이라인 컬러를 완전 블랙으로 갈지 좀 잿빛으로 갈지 고민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뿌연 잿빛으로 가면 좀 힘이 빠질 것 같고 블랙으로 가면 쉬운 쇠맛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쇠맛 스모키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딥 브라운 컬러로 가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리얼 디파이닝 펜슬 라이너 딥 브라운 컬러고요. 막 라인 두껍게 그리거나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좀 쉽게 갑시다. 그래도 조금 앙큼하게 띄워줄 거예요. 살짝. 이것도 언제 찍어야 되는데 제가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을 조금 세세하게 찍을까 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옛날이랑 라인 그리는 방법이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눈매가 예전이랑 조금 달라 보일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예전 영상 보면은 눈이 너무 처져 보이더라고요. 그게 라인 그리는 방법을 바꿔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이라이너 좀 얇은 걸로 바꾸려고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컬러랑 제형이랑 모양? 이런 굵기 같은 게 제일 잘 맞는 게 이 웨이크메이크 요거였어요. 이 딥브라운 컬러 아주 마음에 들어요. 컬러도 엄청 다양하고 모양도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데 살짝 넓게도 그릴 수 있고 너무 뻑뻑하지 않고 괜찮아요. 딱 이 정도 색감이 어렵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선 브러쉬 제일 마지막 컬러 묻혀서 블렌딩 해야겠죠? 블렌딩 해줍니다. 라인 블렌딩은 진짜 무조건 목숨. 그래도 라인이 너무 흐려지지 않게끔만 블렌딩 해줄게요. 조금 더 띄우고 싶었는데 이 정도만 만족하겠습니다. 양쪽 라인까지 그려줬어요. 이 정도면 지금 막 쇠맛 어렵지 않으시죠? 속눈썹은 지난번에 코링코 노글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글루 제대로 된 걸로 다시 구매를 해서 붙여보려고 합니다. 뒤쪽에는 코링코 노글루 이번에 새로 나온 이지컷 버전 CT를 붙여줄 거고 앞쪽은 이 디어를 붙여줄 거예요. CT가 되게 예쁜데 눈 앞머리까지 다 붙이기에는 너무 여우 속눈썹으로 옆으로 이렇게 난 모양이어서 살짝 앞쪽은 이렇게 난 애들을 붙여줘야 균형이 좀 맞더라고요. CT를 붙여줄 거고 사실 저는 이 CT가 그 이전에 뮤즈처럼 눈 뒤쪽에 붙였을 때 저의 이 눈두덩이 힘? 살짝 처진 이 눈두덩이와 속눈썹 힘 때문에 자꾸 내려가요, 디자인이. 그래서 하염없이 계속 올려줘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이렇게 11mm를 떼서 글루를 뗀 다음에 진짜 번거롭다. 그쵸? 속눈썹 풀을 묻혀서 여러분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속눈썹이 잘 처지고 지금 아이라인 이렇게 그린 거에 맞춰서 살짝 더 위에 띄워 붙이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노글루 편하게 붙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잠깐만 나 속눈썹 컬링 안 했잖아. 일단 속눈썹 컬링부터 해줄게요. 그리고 붙여주겠어요. 와 너무 여우다. 잠깐만. 나랑 좀 안 어울릴까 얘가? 10mm 앞에 붙여볼게요. 이게 진짜 그냥 이렇게 잡고 톡 떼기만 하면 붙일 수 있어서 모양이 진짜 편해요. 그동안 노글루 여기 잡고 뒤집었다가 막 붙이고 하는 거 귀찮았던 분들이 쓰시기에 진짜 편한데 지금 CT 11, 10 붙였거든요? CT 진짜 많이 샀는데 왜 내가 붙이면 그 느낌 안 나지? 이 11mm가 나랑 안 맞나 봐. 너무 긴가 봐. 10mm를 눈 아래 붙일게요. 11mm가 너무 부담스럽게 길었나 봐요, 저한테. 10mm를 붙이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기도? 눈 앞에 이제 디어 10mm 붙일게요. 여기서부터는 디어로 붙이겠습니다. 디어 10, 디어 9 이렇게 붙였는데 어때요? 마스카라까지 해보겠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미 마스카라까지 해버려서 노빠꾸예요. 이지컷 진짜 편하거든요? 저 제발 이지컷으로 퓨어 디자인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얘네들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지금 속눈썹이 제 취향이 아니에요. 반대쪽 하고 나타날게요. 속눈썹 이렇게 해줬는데 확실히 저는 노글루 퓨어 말고는 다 처져요. 열심히 컬링을 해놨지만 다 처져서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발 퓨어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디자인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게요. 조금 더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10일은 너무 아이라인을 가리는 느낌. 여우보다 더 여우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낯가리고 있어요. 일단은 립을 바르기 위해서 립 펜슬로 립 라인 좀 커버해줄게요. 맨날 쓰는 거 하트 퍼센트 베이지 살원 립 라이너도 이것저것 써봤지만 이거만한 게 없다. 그 립은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이거 택배 오자마자 지금 뜯었거든요. C2헤어라고 예전에 3C 엑싯을 하셨던 김소희 대표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만든 브랜드예요. C2헤어라는 브랜드 이름도 되게 감성 있는데 패키지 디자인 보이시나요? 립앤치크를 제일 처음 런칭을 하시고 이번에 립 제품들 이렇게 벨벳이랑 글로스 두 가지 제형을 출시를 하셨어요. 글로스도 전 컬러 다 구매했는데 오늘 너무 궁금해서 벨벳부터 한번 발라보려고요. 패키지 진짜 멋있죠? 벨벳은 컬러마다 각각 패키지 컬러도 다르게 되어 있고 글로스는 전체 다 실버, 은색 케이스예요. 이 중에서 컬러를 뭘로 할지 고민을 했는데 왠지 이거 어반 샌드 컬러거든요. 이게 아주 엄하고 힙하고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컨셉에 딱일 것 같아. 딱이잖아. 와, 이 컬러감 너무 힙해. 아, 이게 근데 그렇다가 완전 햇빛의 그런 컬러감이 아니라 지금 어반 샌드잖아요. 샌드 컬러감인데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으로 엄청 예쁘게 잘 빠졌어요. 완전 가을웜 컬러. 너무 예쁜데요? 힙생 힙사 벨벳 버전 같아요. 너무 예쁘다. 아, 제형도 너무 괜찮아요. 그 기름기 섞인 벨벳 아니고 입술에 딱 붙는 완전 무광 벨벳인데 그렇다고 또 엄청 포슬포슬한 느낌 아니고 엄청 질게 반죽된 느낌도 아니고 딱 좋아요. 그래도 오일감이 살짝 있기는 한데 그게 입술에 발랐을 때 미끄덩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그리고 또 제형이 꽤나 얇아요. 한 번 발랐을 때는 좀 투명한 느낌이고 한 번 더 이렇게 얹어주면 완전 그 뽀송 딥한 느낌 날 수 있게 약간 빌드업을 한 제형입니다. 헉, 지금 이 느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괜찮다. 이렇게 갈게요. 아니, 다른 컬러를 바르면 조금 더 데일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매트 진저거든요? 이런 조금 더 채도 있는 색감 바르면 더 데일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팔레트 특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선 이렇게 조금 탁한 색을 얹어줘야 재밌을 것 같아요. 어반 샌드 이 컬러로 갈게요. 그리고 이 라인 한 번만 조금 더 연하게 좀 퍼뜨려주면서 블렌딩. 그리고 요즘 꼭 빼먹지 않는 거 포트레 데생 듀오 쿨 듀오의 립 부분으로 이 라인 그림자 좀 만들어서 입체감을 넣어줄게요. 이거 하고 안 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이런 특히 살짝 이렇게 누디한 컬러들 발랐을 때 그 입술과 피부의 경계선을 살짝 만들어줬을 때 더 입체감 있고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산 쪽에 좀 그림자를 만들어주시면 더 예쁘다. 그러면 메이크업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 하이라이트 안 했죠? 제가 정리하다가 정말 잊고 있던 꿀템을 하나 발견했어요. 요즘에 무펄 하이라이터, 매트 하이라이터 이런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사실 일본에는 이렇게 이미 인기 있는 제품들, 정말 핫한 제품들이 꽤 있어요. 일본의 이 세잔느랑 뮤아이스 제품 진짜 핫해서 완전 품절 대란이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이 한국에 없을까 좀 고민했는데 있어요. 숨은 꿀템이 있어요. 이 제품 처음에 미키 콜라보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정식으로 따로 또 나왔어요. 이 제품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을걸? 클리오 라이트 세팅 파우더. 이런 고운 마블이 들어가 있는 베이크드 타입의 파우더예요. 이렇게 발라보면 정말 은은한 펄감이 들어가 있는 세팅 파우더예요. 근데 이렇게 볼륨감 생기는 거 보이시죠? 엄청 매끈하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묻혀서 하이라이터 바를 영역에 발라주면 보이세요? 완전 이렇게 지금 콧대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완전 하이라이터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톤업이 되면서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눈 아래도 이렇게 발라주면 살짝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펄감이 그래도 조금 있기는 해서 너무 모공 쪽에 가깝게 발라주시면 모공 부각될 수 있으니까 너무 모공 있는 부분을 쓰는 거는 비추예요. 이렇게
눈 앞쪽 밝혀주고 여기도 살짝만 밝혀줍니다. 그럼 이렇게 입체감 싹 살았죠?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이 매트 하이라이터들도 은은한 미세 펄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머한 편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매트하게 뽀송한 볼륨 하이라이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 쉬머한 느낌이 부담될 수 있는데 나는 너무 매트보다는 펄 파우더 같은 느낌으로 볼륨감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클리오 세팅 파우더 추천드려요. 빛 받으면 이렇게 화사하게 볼륨감 차오르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하이라이터 발라주면 하이라이터 레이어링 하기에도 굿이죠? 이 위에 포인트 하이라이터 이렇게 얹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 거의 다 했는데 눈썹 마스카라. 이거 쓸게요. 2AN 애쉬 코코아. 살짝 오늘은 더 잿빛으로 해주고 싶어서 더 애쉬한 느낌이 나는 컬러로 발라줄게요. 와, 그러면 진짜 끝이다. 다 한 것 같아요. 짜란! 머리는 아까도 쫙쫙 핀 상태였어가지고 똑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끝내볼게요. 어때요? 좀 쉬운 쇠맛. 쉽지 않아요? 립 컬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더 쇠맛으로 가고 싶다면 되게 잿빛 또는 글로스 같은 거 얹어주거나 눈두덩이 컬러를 조금 더 진한 그레이로 얹어주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 있죠? 완전 안쪽에 살짝 발라서 이걸로 음영을 살살살 올려서 쌓아주시면 더 스모키한 느낌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얹어주면 투명하게 잿빛과 함께 이 스모키한 느낌이 살아나니까 요거는 살짝살짝 간 보면서 나는 요 정도까지는 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음영을 쌓아주시면 돼요. 이 팔레트의 장점이 그레이 컬러감들의 제형이 다양해요. 완전 매트 펄, 매트 글리터, 쉬머 이런 식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쌓고 쌓아도 텁텁한 느낌 없이 음영감이 좀 예쁘게 투명하게 올라가져요. 그래서 쇠맛인데도 너무 어렵지 않게 좀 텁텁한 느낌 없이 바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에요. 속눈썹도 보다 보니까 이제 좀 괜찮아 보여요. 얘네들은 그냥 마스카라를 안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고 대신에 자꾸 제 속눈썹에 얘네들이 져가지고 좀 처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진짜 꿀템도 보여드리고 이번에 미국 가서 사온 너무 좋은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도 보여드리고 그대들이 제발 보여달라고 했던 이 팔레트 튜토리얼까지 보여드렸어요. 너무 알차다. 그러면서 잡담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